안녕하세요. 팀장팔사입니다. 오늘은 갑자기 혼자 노는 영상으로 시작해봅니다. 지난번 이제 회식 노래방 이후에 용기를 내서 말로만 듣던 코인 노래방에 처음 와봤습니다. 여전히 아이유는 뮤비에서도 너무 예쁘네요. 아무튼 혼자 잠시 이제 추억에 잠겼다가 노래방에서 한 곡씩 이제 막 노래를 불러봤어요. 노래를 불러봤는데 아이유 노래는 저한테는 조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잘 못 불렀고, 그러다가 이제 초상 아드님이 전화가 왔어요. 오늘은 뭐 영어를 안 한다고 했다. 영어를 안 하고 집에 가겠다. 뭐 이런 얘기였는데 어쨌든 한 곡을 낭비했죠. 마지막 사랑이라는 노래를 불렀는데 요새 유튜브에 나오는 화면이 이 노래방 코인 노래방 화면이랑 똑같이 나와갖고 좀 신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아는 마지막 사랑은 박기영이라는 가수의 마지막 사랑인데 신세대 느낌을 내보자. 신세대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너무 늙었다. 느낌을 내보자. 신예영 씨, 제가 요즘 유튜브로 잘 들었었던 신예영 씨의 마지막 사랑을 불러봤습니다. 그리고 100점이 한번 나오면 한 곡을 무료로 자동으로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11곡을 불렀고, 그리고 5,000원을 한 방에 넣으면 12곡을 부를 수 있게 해주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모르고 처음에 그냥 한 2곡만 해야지 이렇게 해가지고 찔끔찔끔 넣어서 그 2곡 서비스를 못 받았다는 슬픈 이야기. 그리고 전화를 해서 계좌 이체를 해드리면은 뭐 60분에 8,000원 이런 식으로도 넣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노래를 마지막으로 하고 집에 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잭스키스의 기억해 줄래가 나와가지고, 저는 클럽의 H.O.T였지만 발라드는 잭스키스가 승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요즘 특히 또 음악가가 너무 멋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저는 그냥 강성훈 이런 애들 좋아했었는데 요즘은 은지원이 찐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제가 편집이나 제가 공부하고 있는 책 같은 거 거의 못해가지고 집에 가기 전에 잠깐 투썸에 들러서 편집마저 하고, 그 다음에 저번에 말씀드렸던 그 나의 고등학교 친구 이야기 정확한 책 이름을 말씀드릴게요. 정확한 명칭은 나의 돈 많은 고등학교 친구라는 책이고요. 그 슈퍼리치와의 대화에서 찾아낸 부자의 길 이렇게 적혀있네요. 책에 제목에. 그리고 첫 장 이렇게 딱 넘기면은 할 수 있습니다. 잘할 수 있어요. 존경을 담아 송기규. 이렇게 요즘 첫째 장에 이렇게 작가님들이 진짜 사인한 것처럼 써서 인쇄를 하는 게 유행인 것 같아요. 제가 몇 번 문제를 봤는데 한 번도 진짜 사인인 적은 없었거든요. 진짜 사인인 거는 이제 뭐 100권 한정 이렇게 나와서 진짜 친필 사인 100권만 드립니다 이럴 때는 진짜 사인 그런 말 전혀 없었던 걸로 와서 이거는 당연히 가짜인 것 같고, 그 얘기의 시작이 제일 처음에 목차가 프리미엄 티켓을 사는 사람으로 시작을 해요. 그래서 요즘 좀 유명한 얘기 중에 하나죠. 롯데월드 놀이동산에 갔는데 아들이랑 이거 저거 캠핑 의자 가지고 올 걸 그랬다. 오늘 안 갖고 왔으니까 팸플릿이라도 깔고 앉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주섬거리고 있는데 아들이 물어보는 거죠. 아빠 왜 저 사람들은 줄을 안 서고 가냐. 프리미엄 티켓이죠. 매직 패스인가? 어쨌든 그런 걸로 해가지고 돈을 더 내면은 기다리지 않고 바로바로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아들이 물어보는데 아빠가 야 저거 그냥 돈 많다고 돈지랄 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게 첫 장면이에요. 그래서 우연히 그 지나가는 사람을 봤는데 그 아들이랑 아빠를 봤는데 그 아빠가 자기 옛날 고등학교 친한 친구였었던 거죠. 자기는 명문대 나오고 대기업 들어가서 오히려 그 친구를 무시하고 살았었는데 이제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보니까 자기 그 대기업 회장님이 건설을 맡기는 업체가 그 고등학교 친구네 회사였고, 그 회사에 들어가서 이제 일하게 된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읽어보면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송이구 작가도 이거 말고도 좀 유명한 책을 몇 권을 썼었죠. 진짜 베스트셀러인지 그냥 제가 알고 있는 책이라서 제 스스로가 이 책이 유명하다고 느끼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이 책 쓰기 전에 총 3권의 책을 썼었고 이제 그 책은 시리즈물이었어요. 그래서 책 제목은 서울 자가의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 이야기 1, 2, 3 이렇게 나오고요. 근데 1은 김 부장 편이라서 그러니까 정말 평범한 우리나라의 대한민국 그런 아빠 부장님들의 모습을 보여주죠. 삼겹살 회식을 사랑하는 50대 꼰대 김 부장님이 우선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자기개발 투자를 하면서 회사 일까지 다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고 하는 송 과장이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유들유들한 V메이커 정대리, 성실한 권사원 뭐 이런 식으로 시리즈물이 되어 이 두 마리 토끼를 잡은 송 과장이 본인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추정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앞에 3권도 다 읽었었고, 근데 그 전에는 이런 재테크든 뭐 이런 카페에서 연재식으로 했었어요. 그래서 연재식으로 했었고 그게 좀 조회수가 폭발하면서 이분이 이제 작가로 데뷔까지 하시게 된 것 같은데 이런 일들이 꽤 있더라고요. 왜냐면 워낙
부동산이 그동안 상승기였고 거의 폭등에 가깝다시피 했었기 때문에 이때 이제 이런 유명 몇 군데 카페에서 시리즈물로 1, 2, 3 이런 식으로 쓰시다가 데뷔를 하시는 분들이 조금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뭐 정말 잘하셔서 본업으로 돌아가지 않고 전업 투자자로만 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 아니면은 다시 직장을 다녀서 근로소득으로 쌓고 있는 분들도 있는 것 같긴 한데, 지난 시장에서는 지난 부동산 이런 시장에서 너무 폭등이 심했었기 때문에 당분간은 조정이 오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혼자서 생각하고 있는 바이고요. 그래서 보면은 그냥 이 책을 처음에 소개하는 영상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거는 뭐 한국판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버전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돈 많은 나의 고등학교 친구가 어떻게 회사를 경영하게 됐는지, 그리고 이제 시간이 흘러서 이런 조그만 애들이 커서 대학생이 되고 나중에 그런 직구 같은 거죠. 캠핑 장비를 이제 해외, 독일 이런 곳에서 박람회에서 연줄이 닿아가지고 그 나라에서 잘 나가는 것들을 가지고 와서 우리나라에서 박람회 등을 통해서 널리 알려서 파는 뭐 이런 식의 내용이 나오는 것 같은데, 저도 한 3분의 2 정도까지밖에 못 읽어서 결론이 어떻게 났는지는 모르겠지만 결론적으로는 뭐 자녀들이든 이런 새내기 직장인들이든 한테 어떤 식으로 뭐 공부를 하는지 이런 거를 조금 알려주고 싶어 하는 그런 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그 사업을 하시는 분을 한 분을 뵀는데, 그분도 공유 오피스 사업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유 오피스가 뭐냐? 저도 그냥 들은 바라서 뭐 정확하게 아는 거는 아니지만, 이제 조그만한 1인 기업이라던가 또 뭐 2인, 3인 이런 스타트업 업체들이 이제 처음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무턱대고 엄청 큰 오피스를 구하기는 어렵잖아요. 왜냐면 관리비, 월세, 뭐 그 밖에 전기세 등등 비용 부담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이런 거를 모두 포함시키기 위해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위워크라는 해외 대기업이 들어와 있고, 그다음에 또 패스트5 이런 식으로 해서 좀 큰 여러 체인점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곳에서 사업을 시작할 수 있게 조금 저렴한 금액으로 공유 공간, 뭐 회의실, 미팅룸, 그다음에 그 외에 뭐 커피, 탕비실 이런 거를 쓸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곳이 있다고 해서, 그래서 그런 사업을 하시는 분을 뵀었는데, 그분 말씀이 뭐 네이버 스토어라거나 또는 이제 이런 해외 직구, 지금 이 얘기하는 캠핑 장비도 어떻게 보면은 중간에서 이렇게 해서 붙여서 파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외 직구나 이런 사업들이 굉장히 지금 많이 각광받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 말씀으로는 앞으로의 사업 전망이 좋을 것 같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었고, 근데 또 뭐 반대편에서는 지금 엄청 큰 그런 프랜차이즈 대기업들도 다 나가 자빠지고 있는 마당에 무슨 그런 사업을 하냐 또 이러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저도 뭐 제가 직접 해봤거나 그런 게 아니라서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운데, 저 같은 경우에는 종종 이런 몇 시간 단위로 이제 일일 패스를 쓰는 게 있어요. 그래서 서울에 올 일이 있는데 뭐 갑자기 해야 되는 일이 있거나 또는 뭐 교육 받고 나서 뭐 지방에 살다 보니까 버스 시간 중간에 이렇게 뜨거나 이럴 때 커피숍에서 작업 잠깐씩은 할 때도 있지만은 뭐 강의 듣거나 책 읽거나 이럴 때는 종종 위워크나 이런 패스트5도 이용을 해봤거든요. 잘 되어 있어요. 잘 되어 있고 굉장히 좀 활기찬 느낌이고, 그런 엄청나게 다양한 직종이 종사하고 있으시더라고요. 뭐 일반 IT 기업들도 굉장히 많고, 진짜 태어나서 처음 들어보는 그런 회사들도 많고, 그다음에 강남권에 있는 그런 공유 오피스들은 개인 과외나 공부방, 토익 이런 걸로도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왜냐면은 그런 거는 막 카페에서 과외를 한다 이래가지고 또 막 논란이 됐었던 적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는 큰 비용 들이지 않고 그렇다고 무턱대고 오피스 사무실을 얻을 수 없는 분들한테는 수요가 있는 것 같아 보이긴 했어요. 근데 제가 듣기에는 너무 금액이 높아가지고 저는 되게 비싸다 생각보다 그냥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리고 강남역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그냥 한번 얘기해 보자면, 얼마 전에 뉴스로도 나왔었는데 제가 그런 일을 겪게 될 줄은 몰랐는데, 제가 눈이 좀 예민해졌어요. 봄이라서 그런 건지, 이렇게 말하면 좀 욕먹겠지만 나이를 먹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눈이 굉장히 예민해서 겨울에는 엄청나게 건조하고, 그 다음에 봄이나 이럴 때도 조금만 나가서 먼지나 이런 거 맞으면은 눈이 엄청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며칠 전에도 굉장히 피곤하고, 이거 눈꺼풀이 이건 예사롭지 않음의 눈 감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인공눈물을 넣어도 좋아지지가 않아서 느낌상 이건 안구건조증은 아닌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강남역에 간 김에 다른 교육 때문에 갔었는데, 안과가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래서 안과를 갔는데 이제 진료를 엄청 건성건성 해주시는 거예요. 예, 뭐 이렇고 뭐 이래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왜 이렇게 성의가 없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들어가기 전부터 계속 그 상담하시는 분인지 제가 오늘 외래 진료 받으러 가도 되나요?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분이 그때부터 계속 일반 진료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네, 눈이 좀 피곤해가지고요. 가보려고요. 이렇게 했었는데 굉장히 불친절했습니다. 불친절했고 왜 라식이나 라섹에 대한 그런 건지 아니면은 눈에 대해서 전체적인 뭐 검진을 받으시려고 하는 건지 뭐 수술하실 계획이 있으신 게 아닌지 너는 라식도 안 하고 라섹도 안 할 거면서 왜 쓰잘데기 없이 강남에 있는 안과까지 올라 그래? 이런 느낌을 제가 받았어요. 한번. 그래가지고 그때 눈이 되게 불편했을 때는 그렇게 가서 한번 홀대를 받고 그리고 처방은 진짜 아무것도 없었고 인공 눈물을 무대기로 처방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거의 3박스? 근데 제가 서울에서 그 처방 받은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엄청 무거운 건 아니지만 엄청 크잖아요, 부피가. 그래서 그 3박스를 제가 약국에 가서 아니 3박스나 처방을 해줬다고요?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약사도 겸염적인 미소를 지으면서 이랬었던 기억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진료는 야간 진료라서 또뭐 겁나게 비쌌는데 그래서 그 3박스를 꾸역꾸역 처방을 받아가지고 안 받을 수는 없잖아요. 의사가 이거를 쓰라는데 그래서 받아가지고 너무 부피가 크니까 그 박스를 막 뜯어서 낱개채로 가방에 꾸역꾸역 넣어서 시외버스를 타고 집으로 왔었던 기억이 있어요. 아직도 집에 그대로 쌓여있는. 그래서 신랑이 인공눈물 산다 그래서 나 그때 엄청나게 쌓아놓은 인공눈물이 있으니까 그냥 이걸 써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지금 신랑이 열심히 소진을 하고 있는데 신랑은 그냥 뭐 엄청나게 그렇다기보다는 눈이 가끔 뻑뻑하고 이럴 때는 가끔 넣어주면 괜찮다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늙어가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너무 삼천포로 얘기가 빠진 것 같은데 결론부터 얘기를 하자면 그리고 나서 제가 뭐야 이런 생각에 강남역 안과 이렇게 찾아본 적이 있었는데 제가 잘못했더라고요. 그 기자가 쓴 기사를 봤는데 강남역 안과는 돈 안 되는 눈병 그 다음에 결막염 이런 진료는 안 보신대요. 비급여로 할 수 있는 그런 뭐 수술 같이 조금 큰 것만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물론 뭐 강남역의 모든 안과들이 이런 막 외래를 거부하거나 이러는 거는 아니고 그래서 뭐 싸잡아서 제가 욕을 하는 거는 아니지만 간혹 그런 경우가 있다라고 한다. 그리고 한도 끝도 없이 기다려야 된대요. 그런 일반 진료를 보려면. 근데 이제 라식이나 라섹을 하겠다고 말하는 순간 달라진다. 당장 오늘이라도 오늘 몇 분이라도 볼 수 있다고 지금 당장 예약을 잡아주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그래서 제가 전화했을 때도 일반 뭐 이렇게 하는 거는 그냥 시덥지도 않다는 듯이 당일 예약은 안 된다라고 완전 좀 딱 잘라서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되게 마음의 상처를 받았습니다. 뭐 물론 비싼 임대료를 감당하기도 쉽지 않으실 거고 그다음에 또 강남에 안과를 차렸을 때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었겠지만 그냥 병원의 역할이 무엇인가라고 생각해보는 입장에서는 좀 마음의 상처를 받았었던 좀 슬픈 기억이 있어서 어쨌든 저번엔 그래서 강남모 안과에 가서 굴욕을 당했고 그래서 오늘은 제가 뮤지컬을 한 편을 봤어요. 맘마미아라는 공연을 봤는데 그래서 어쨌든 요것 때문에 서울에 왔는데 또 눈이 문제가 있어가지고 동묘역에 있는 모 안과를 갔는데 의사 선생님 굉장히 친절하시고 건물은 정말 썩었고 약국도 진짜 옛날 약국 같은 그런 느낌이 있었지만 굉장히 친절하셨다. 굉장히 친절하게 궁금증에 대해서 다 말씀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요즘 코로나가 굉장히 저도 좀 약간 건강 염려증이 있는데 다른 것보다 가장 염려증이 심한 게 눈에 대해서 조금 강박 정도의 걱정을 하고 살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와중에 뭐 코로나 변이로 눈병이 온다 이런 기사를 또 본 거예요. 그래서 서울에 그 뮤지컬 시간을 막 앞두고 불이 나게 가서 진료를 받는데 다행히 뭐 코로나 눈병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거를 막 물어보고 싶었는데 제 앞에 젊은 남자분께서 똑같이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요즘 뭐 코로나가 걸리면 뭐 이렇다고 하던데 이렇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저도 이제 귀를 쫑긋하고 들었죠.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께서 그거는 이 증상만 오는 게 그러니까 눈만 불편하지 않다. 눈병이 코로나 이런 거는 아니다. 물론 검사를 해봐야지 알겠지만 검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은 특별하게는 없고 그러고 이제 코로나처럼 아프면서 눈이 함께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그분도 걱정 없이 돌아가셨고 저도 엿들으면서 그렇군. 나는 코로나 그런 증상은 없어. 이러면서 마음의 안정을 갖고 밖에서 외래를 했죠. 그랬는데도 나이가 막 엄청 할아버지도 아닌 굉장히 몇 세신지는 모르겠지만 되게 또렷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궁금증에 대해서도 잘 얘기를 해주시고 너는 눈병이다 라고 해주셨어요. 그래서 너는 눈병이고 이거는 전염되는 눈병은 아니니까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근데
저도 이제 좀 한심하게 왜 걸렸을까요? 말했더니 물어봤더니 네 눈에 바이러스가 침투한 거고 그냥 감기 눈에 오는 감기 정도로 생각을 하면 된다. 누구나 목감기, 코감기 이런 게 오지 않냐. 그러니까 오늘은 자기 전에 이 염증 관련해서 눈에 넣는 약을 2가지를 주셨고 그다음에 먹는 항생제랑 또 다른 그냥 일반 약까지 해서 주셨어요. 그래서 한 이틀 정도면 증상이 괜찮으실 거다. 원래 이거 하루에 한 3-4번만 넣는 건데 오늘은 자기 전까지 그냥 때려 넣어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진짜 의사는 의사라고 해야 되나? 제가 건조증 때는 인공눈물을 넣으면 좀 시원한 감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어제부터 인공눈물을 완전 때려 붓는데도 전혀 시원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처방 받은 약국에 그 의사 선생님이 주신 저만의 안질환 치료, 염증성 안질환 치료제라고 적혀있네요. 요거를 발랐더니 아주 눈에 소독이 되는 것 같으면서 엄청나게 시원한 느낌을 받았다라는 거를 알려드리고, 아무리 건물이 삐까번쩍하고 직원이 많고 크고 좋은 새 건물의 병원이라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진료가 필요할 때는 동묘역 앞에 있었던 그 의원이 찐이었다. 굉장히 엘리베이터도 안 좋고 시설이 너무나 낙후한 느낌이 있었지만 감사하게 잘 진료를 받고 뮤지컬을 봤다. 이런 결론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뮤지컬은 저는 진짜 옛날에 학생일 때 아가씨와 건달들을 봤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는 좀 제대로 된 그런 거를 본 기억이 많이 없는데, 왜냐면 먹고 살기 바쁘고 또 학생 때는 돈이 없었고 그래서 크게 뭘 했었던 기억이 없는데, 이제 제가 다른 일 때문에 서울에 올 일이 있었고 오전에 그 일이 끝나고 이제 오후에 약간 시간이 비어가지고 공부나 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던 와중에 갑자기 성시경 콘서트를 검색했나? 어쨌든 뭔가 콘서트 이런 공연을 검색하려고 인터파크에 들어갔다가 뮤지컬을 눌렀는데 맘마미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약간 좀 충동적으로 샀다. 티켓을 샀고 하루 전인가 이틀 전부터는 아예 제가 그걸 예매한 게 3일 전이었기 때문에 이미 예매와 동시에 함부로 물 건너 갔었던 상황이라서 뮤지컬을 봤습니다. 그래서 되게 유명하신 그 맘마미아의 도나 역할은 최정원 님께서 맡아서 해주셨고, 소피 역할은 김환희 배우님인데 저는 이분은 조금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그 역할이 좀 잘 맞았어요. 그리고 타냐에는 홍지민 배우님이셨고, 로지 역할에 박준면 님이셨고요. 그다음에 이제 샘 역할이 장영성 님이었고, 제가 좀 기대했었던 거는 홍지민 님도 좀 실제로 한번 보고 싶었고, 그다음에 이제 해리 역의 이현우, 그다음에 빌 역의 송일국, 다 좀 한번 보고 싶었던 사람들이다. 근데 이현우 씨도 약간은 그 옛날 그 옥탑방 고양이의 그 어색한 연기가 조금 있긴 했는데, 뭐 발성이나 노래나 이런 거는 다 괜찮았고, 조금 아쉬웠던 거는 장영성님은 전혀 저를 모르겠지만 죄송하지만 저는 김정민 씨가 보고 싶었다. 제가 예전에 올드미스 다이어리라는 그런 시티콤을 엄청나게 좋아했는데, 그 PD님이 신원호 PD님이에요. 그 PD가 지금 이 TVN을 휩쓸고 있는 슬기로운 의사생활 응답하라 시리즈에, 그다음에 슬기로운 감방 생활 이런 것까지 해서 다 하셨던 그 신원호 PD가 예전에 KBS에 있을 때 만들었던 시트콤이 올드미스 다이어리라는 작품인데, 저는 2003년에 그 작품을 봤었는데 그때 나왔었던 뭐 예지원, 지현우, 오유나, 김지영, 제 인생의 명작. 정말 왜 그 기안84가 군예를 20번 넘게 봤다고 하잖아요. 정말 우리 신랑은 저에게 항상 올드미스 다이어리 보니라고 물어볼 정도로, 저도 그게 회차가 엄청 긴데 한 200몇 회 정도 나왔었던 것 같은데 그거 한 기본 5번씩은 봤다. 요즘도 그 유튜브 KBS에서 올려주는 걸로는 좀 만족이 안 돼가지고 웨이브를 결제해서 고화질로 종종 본다. 근데 지금은 완전 거의 대사까지 외우는 수준이라서 좀 이따 봐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래서 제가 그 좋아했었던 그런 작품이 있었어가지고 그때 김정민 씨가 변호사로 나왔었거든요. 그러고 이제 목 관리를 좀 잘한 것 같아요. 전에 그 놀면 뭐하니에서 그 노래할 때도 보니까 여전히 좀 멋있는 그런 역할들의 목소리였어가지고 샘 역할이 김정민 씨가 아닌 게 좀 아쉬웠지만 나머지 이 최종원 배우님, 뭐 홍지민, 송일국, 이현우 이런 분들 제가 좀 보고 싶었었던 분들이어서 가지고 잘 봤습니다. 그리고 오페라 글라스라는 이런 망원경 같은 거를 빌려가지고 봤는데 4,000원이에요. 대여료가 4,000원인데 사전 예약을 하면은 그 사전 예약한 걸로 볼 수도 있고, 근데 오늘 같이 이렇게 막 약간 여유가 있을 때에는 그냥 현장에서 바로 4,000원을 빌릴 수도 있었고, 충무 아트 센터에서 봤는데 물품 보관이 무료였어요. 왜냐면은 그 무료일 수밖에 없기도 해. 왜냐면 자리가 엄청 불편해요. 자리가 완전 좁아가지고 그 직원분들이 계속 들어가는 순간부터 나올 때까지 계속 얘기하는 게 등받이에서 등을 떼면 안 된다라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로얄 좌석이 아니었죠, 당연히. 왜냐면 이틀 전에, 3일 전에 예약을 했으니까 당연히 로얄 좌석이 아니었어가지고 뒤에 2층이었는데도 뭐 이렇게 막 보는 데에는 지장은 없었어요. 가끔씩 이제 뭐 좀 절묘하게 보고 싶다 이런 때는 그 오페라 클래스 통해 가지고 봤고, 근데 제가 시력이 이쪽이 좀 달라서 그런지 두 쪽으로 보니까는 좀 멀면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안 맞는 거죠, 시력이. 그래가지고 한쪽 눈으로만 이렇게 조금씩 봤는데 나름 재미있었다. 그래서 뒤에서 봤는데 조금이라도 이렇게 수그리지를 아예 못하게 해요. 제 앞에 어떤 분이 수그리니까 바로 직원이 쫓아가지고 수그리면 안 된다고. 그래서 그분이 또 뻣뻣하게 등받이에 붙이고 이렇게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꼼짝도 못하고 봐서 조금 허리가 아팠지만 전체적으로는 만족스러운 공연이었다. 그리고 들어갈 때 진짜 학생들이랑 단체가 어디선가 와가지고 버스에서 정말 구름대처럼 내려가지고 그 관람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럽기도 하면서 어디서 왔을까 궁금하기도 하면서, 제가 나올 때 이렇게 봤을 때는 그 좀 직장인 분들이시더라고요. 직장인 분들이 이제 회사에서 단체로 관람 오신 것 같았는데, 그래서 그분들 보면서 사회 직장 복지가 좋구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도 체육대회 말고 저런 거 했으면 좋겠다. 체육대회를 무슨 명랑 운동회 뭐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는데 왠지 듣기만 해도 힘들 것만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우리도 저런 문화의 생활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혼자서 좀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 일반 배우도 굉장히 멋있는 직업이긴 한데, 이런 뮤지컬 배우나 이런 분들은 굉장히 멋있는 직업인 것 같아요. 그 무대에서 정말 내가 살아있음을 느끼는 그런 기분일 것 같아요. 그리고 항상 그 역할에서 빠져나오는데도 좀 한참의 시간이 걸린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약간 좀 뭐랄까, 완전 딱 빠져들어서 그 역할에 해서 헤어나올 때까지도 좀 오랜 시간이 걸린다라고 얘기도 들었었는데, 멋있는 직업인 것 같아. 아주 오랜만에 왕따처럼 혼자 뮤지컬도 보고 무역도 가보고 패스트5까지 결제해서 가봤다. 패스트5에는 제 옆에는 무슨 블로그 양성자 교육 같은 거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모티콘이 이거 홍보글 쓰는 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모티콘은 5번만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뭐는 뭐 이 구체적인 단어가 몇 번 언급돼야 되고 이런 교육 아닌 교육을 하고 있는 현장을 살짝 엿들으면서 다녀왔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의 아니게 저희 서울 나들이 얘기를 잠시 떠들어 보았고, 다음에 제가 할 컨텐츠를 좀 몇 가지 생각을 해본 게 있는데, 당장 할 건 아니지만 우선은 영수증 컨텐츠를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일주일이나 뭐 한 2주치 영수증을 다 모아서 얘는 도대체 어디에 돈을 쓰나, 이런 거를 뭘 사나 뭐 별로 크게 관심은 없으시겠지만 그런 거를 할까 한번 생각을 해봤고, 두 번째는 팀장이 되고 난 후에는 직원일 때랑 어떤 점에서 좀 다른가. 왜냐면 저도 제가 직원일 때는 제가 처음 2009년에 들어와서 저희 팀장님이, 그러니까 계장님 부부셨거든요. 타시군에서 아저씨는 계장님이시고, 저희 시에서도 이제 저희 계장님이 와이프인데 부부 공무원이었죠. 부부 계장 공무원. 근데 계장 부부 이렇게 딱 하면은 굉장히 엄청나게 커 보이고 나는 언제 저 때까지 가나 이런 생각이 막 들었었는데, 지금 제가 벌써 계장 부부 거니까 세월이 되게 빠른 것도 맞는 것 같고. 혹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시거나 뭐 갓 들어온 공무원 신규자분들은 또 궁금할 수도 있잖아요. 얼마 벌고 얼마 쓰고 어디에 쓰고 이런 걸 궁금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팀장이 되면 어떻게 다른지도 조금 궁금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두 가지 컨텐츠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뭐 당장 다음 회차에는 못 돌아오겠지만 바빠요. 이제 5월은 또 가정의 달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엄마 그 꽃을 택배로 보내드렸는데 꽃이 완전 아작이 나서 간 거예요. 저도 원래는 그 지역의 동네 꽃집에서 배달을 시키는데, 저희 동네 언니가 계속 자기네 꽃 왜 안 해주냐고. 근데 제가 자주 가는 꽃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또 안 팔아줄 수도 없고, 그래서 거금 85,000원을 들여서 보냈는데 꽃이 완전 박살이 나서 간 거예요. 그래서 아침부터 엄마로 전화로 쌍욕만 먹었다. 그래서 결국은 그 꽃집 사장님이 이제 다시 만들어 주신다고는 했는데, 엄마랑 저랑 서로 기분만 상했다. 엄마는 막 아침부터 전화해서 생각이 없냐고, 이딴 걸 택배로 보내는 애가 어딨냐고, 애라고 순화를 했어요. 애가 어딨냐면서 막 갑자기 10시, 아침 10시인가 밖에 안 됐는데 막 그러고,
꽃집 사장님은 타 지역은 다 똑바로 갔는데 왜 이 여기만 이렇게 갔는지 모르겠다. 비싼 꽃을 많이 넣었는데 너무 속상하다 이러면서 계속 뭐라 하시고 나는 중간에서 돈 쓰고 요거도 먹고 힘듭니다. 그래서 5월은 어린이날도 있고 어버이날도 있고 스승의 날은 이제는 안 챙겨도 돼서 좋죠. 저희 신우가 교사인데 정말 꽃 한 송이도 안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은 또 선물 고민할 거는 없어서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어쨌든 5월에는 제가 하고 있는 사업에서 행사도 많고 교육도 많고 그 다음에 직장에서도 화합 행사 같은 것들도 있고 그래서 바쁘다. 그래서 당장 다음 회차에는 못 가져온다 이렇게 핑계를 말씀드리면서, 생각보다 너무 길어졌어요. 지금 39분 50초 나오거든요. 근데 제가 중간중간에 편집을 하고 배속도 맞추고 이래서 올리기는 하겠지만 생각보다는 잡소리가 길어졌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지금 오늘 거보다는 조금 더 유용한 영상을 가져와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가장 궁금해하시는 보수지급 내역서를 얼른 가져와야 될 것 같아요. 도서 이벤트랑 고성코 2가지를 꼭 해결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별거 아닌 얘기 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부터는 화면도 조금 지루하지 않게 생동감을 주려고 노력을 하겠지만, 앞에서 버스 영상 보셨던 것처럼, 버스 영상이 아니지, 앞에 그 노래방 보셨던 것처럼 흔들린다 많이. 그러니까는 조금 감안을 해주시고, 제가 유튜브 한다고 카메라랑 다 샀어요. 조명도 사고 그 소니 밑에 무슨 리모콘 이런 것도 비싸게 돈 들여서 사고 마이크도 사고 그랬는데 결론은 핸드폰으로만 찍는다. 왜냐면 다시 그 파일을 옮기고 이런 작업이 너무 번거로워가지고 제가 컴퓨터로 작업을 하는 게 아니라 이거 태블릿으로 하다 보니까 결론은 핸드폰으로만 찍기 때문에 아무 소용이 없다. 얘도 한번 좀 손떨림 방지를 위해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패스트 5에서 체험권 3만 원이나 쓰면서 편집하고 있다는 점 알아주시길 바라며, 다음 영상에는 더 즐겁고 신나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